자, 이제 7.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advertising 언더바 new 데이터를 불러들인 다음에 이 매출액과 TV 광고, 성별의 관계를 이제 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성별이라는 변수가 바로 우리가 범주형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선 먼저 데이터를 불러드려야겠죠?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앞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행에 대한 데이터랑 그리고 마지막 200번째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보면은 자, 뭐가 추가됐냐면 젠더랑 리전이라는 값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1번에서 요것만 이제 활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lm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자, y는 세일 그리고 tb 숫자형 변수. 자, 요게 이제 범주형 변수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0하고 1로 코딩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그 더미 베리어블 즉 카테고리로 간주를 할 수 있냐면 자, 다음과 같이 이런 팩터라는 것을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팩터를 하게 되면은 이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레퍼런스로 잡습니다. 자, 이 팩터는 다음과 같이 0과 1이라는 숫자 형태뿐만 아니라 뭐 female, male과 같은 여러 문자 형태에서도 우리가 더미 베리어블로 간주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팩터를 해가지고 결과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 우선 먼저 이 더미 베리어블 가변수에 대한 회귀 개수를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팩터 가로치고 젠더 돼 있고 여기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 젠더는 뭐하고 뭐로 이루어졌냐면 0하고 1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1이 보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0이 자연스럽게 참조 변수가 레퍼런스 변수가 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회귀식이 추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왜냐면 설명 변수가 한 개니까 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플랫 함수를 이용하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스캐터 플랫을 그리고요. 그런 다음에 AB 라인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A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절편이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 절편, 이게 기울기가 되는 것이죠. 요거의 AB 라인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성별이 여성일 때 요 직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는 레드 하게 되면 자, 요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과 같이 이런 가변수가 포함됐을 때는 회귀 절편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6.64685에다가 2.94 2445 요게 추가가 됐죠. 요 값은 요거랑 똑같은 값입니다. 요거 추가를 해가지고 그리면 되고, 요 기울기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으니까 똑같이 0.040169를 넣으면 돼요. 컬러는 블루라고 해서 요것은 남성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요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같이 요런 어떤 범례에 대한 이게 어떤 직선을 의미하는지 요런 창도 그리고 싶죠. 그거는 바로 이런 레전드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고, 이 위치가 지금 맨 위면서 왼쪽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 위치를 다음같이 탑 레프트라고 지정을 하고요. 레전드는 female, male, 그리고 컬러는 그에 해당되는 레드랑 블루, LTY는 이제 라인의 타입입니다. 1번의 라인의 타입은 첫 번째 타입은 그냥 직선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2로 바꾸게 되면은 점선으로 바뀔 거예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그 크기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선의 굵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는 지역이라는 이제 범주형 변수를 이용할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리전은 0, 1, 2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팩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0이 참조 변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팩터 한 다음에 1이 있고요. 2가 있죠. 자연스럽게 0이 참조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1이 뭐였냐면 경기고 2가 서울이었죠. 0이 이게
이게 인천 지역이었고요. 그렇죠? 그에 대한 이제 개수들이 추정이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음과 같이 이런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7.3번 문제를 볼 건데, 자, 이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 모형 풀 모델을 추정을 하는 거였죠. 그러면 모든 변수를 다 넣으면 됩니다. 자, 넣어가지고 이제 젠더드 팩터, 요 릴리전드 팩터 넣고 추정을 하면은 다음 같은 요런 결과들이 쭉 해석이 됐죠. 각각의 개수를 해석을 할 때는 나머지 변수들이 보정이 된 상태에서 효과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요 같은 경우는 TV 같은 경우는 나머지 라디오, 신문, 성별 이런 지역, 각 지역이 보정이 된 후에 내한 TV에 따른 이제 그 매출액의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회귀 개수에 대한 p-밸류도 해석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 네 번째 문제는 우리가 교호작용 효과를 살펴봤어요. 교호작용 효과는 절편뿐만 아니라 기울기에도 영향을 주었죠. 자,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TV 그리고 젠더에 대한 팩터를 넣고 교호작용 효과는 이 두 개 변수를 곱해주면 돼요. 곱하는 거는 요 별표 있죠? 요 별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호작용 효과는 이렇게 땡땡으로 되어 있어요. TV 땡땡 팩터 이 교호작용 효과에 대한 추정된 개수 파트가 되겠습니다. 매우 유의하게 나왔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플러스 그리면 되고 여기서는 이 절편뿐만 아니라 그 이제 기울기 B에 해당하는 기울기도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이제 5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우리가 배양액의 농도에 따른 효소 반응 속도를 측정한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본 자료를 불러드린 다음에 먼저 3점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런 직선이기보다는 약간 곡선 형태의 관계를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항 회기를 그릴 건데 설명변수 x, 즉 이 배양액에 대한 것을 차수를 늘리는 겁니다. 이거는 첫 번째 모형은 이제 1차식인 거고 여기 두 번째 모형은 이제 2차식까지 고려한 거죠. 세 번째 요 모형은 3차식까지 고려를 한 거고 네 번째 모형은 이제 4차식까지 고려를 한 거예요. 자, 우선 2차식 모형을 보게 되면은 2차식은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은 이게 지금 설명변수 x죠. i라는 요 함수를 통해 가지고 x 요 콘에다가 이 꺽쇠 2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x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3차식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차식, 2차식, 자, 꺽쇠 3을 하게 되면은 이게 3차식이 항유되는 겁니다. 4차식도 마찬가지로 이걸 추가하면 되겠죠. 그럼 각각에 대한 이런 피팅된 결과들이 쭉 산출이 돼요. 그에 따른 우리가 R 스퀘어 값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점차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차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정보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존에 있는 자료를 더 잘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간결함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부분 F 검정 통해 차수를 최대한 적게 하면서 X하고 Y를 잘 설명해주는 그 차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먼저 이거 각각에 대한 1차, 2차, 3차, 4차에 대한 이 산점도를 피팅 값을 그리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그리냐면은 먼저 플랫을 그립니다. 플랫을 이제 이렇게 산점도를 아까 그렸죠. 그린 다음에 아까처럼 AB 라인 같은 경우는 뭐를 그리는 거냐면 옵션이 A하고 B를 넣었었죠. 절편이랑 기울기. 즉 얘는 직선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직선. 아이고,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요거는 이제 직선을 그릴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거고 다음과처럼 곡선을 그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lines라는 이제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자, 얘는 어떻게 했냐면 자, x에다가는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자료에 갖고 있는 x값 있죠? x값 한 다음에 자, y에다가는 뭐 하냐면 우리가 함수 첫 번째 함수 즉 1차식을 고려한 회기식에서 예측값 각각 x에 대한 예측값을 구합니다. 그거를 라인즈를 통해서 연결하면 돼요. 그게 바로 이 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1차식에 대한 라인즈는 자, 블랙이 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x는 똑같고 2차식에 대한 프리딕트를 통해서 예측값을 구해서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2차식이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은 요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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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값 뭐 12개의 값이 있을 거예요. 그 값들을 이렇게 쭉쭉쭉 연결해서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가 그려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즈는 이 점들을 연결해 준다고 보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쓰면 연결해 준 함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예측값을 통해 가지고 연결, 네 번째 예측값도 연결 이렇게 돼 가지고 그려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레전드 창은 다음 같은 이런 함수를 쓸 거고, 자 얘는 지금 아래이면서 오른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버튼 아래쪽 라이트, 버튼 라이트를 하게 되면 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요 위치에 이 범례 창, 즉 레전드 창이 표시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차수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부분 F 검정을 아노바를 통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1차식과 2차식을 한 결과 P밸류가 0.05보다 작으니까 2차식 선택. 자, 2차식과 3차식을 한 결과 또 P밸류가 유의하므로 3차식 선택. 3차식과 4차식을 부분 F 검정한 결과 기각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3차식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